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갑자기 김건희 씨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센터 본능을 뽐내며 과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던 그가 증발해버렸는데요. 과도할 정도로 나대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 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더니만 소리소문 없이 방송과 언론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할 때는 가진 꼴값을 다 떨어댔던 그가 정말 감쪽같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진작에 이랬어야 됐던 거죠. 그건 그가 디올백을 받아 챙기는 모습이 공개됐고 이어진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 거죠. 가래침을 뱉으며 남북 문제를 논하는 일국의 대통령 부인, 명품을 줄 서서 조공받는 대한민국 실질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부인도 수사받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인데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도,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노무현 대통령 형도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김건희 당신 차례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김건희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어려운 걸까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김건희 씨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거의 증발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 행보에 나서며 나댔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데요. 급기야 성탄 예배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참석까지 했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마련한 올해 첫 연말 행사에서도 김건희 씨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해 요맘때쯤 연말 복지시설 보호아동들과 크리스마스 행사를 보냈고 쪽방촌 나눔 행사 때는 기자단과 동행 취재까지 하며 왕성한 노출을 즐겼는데요. 조용한 내조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는 외부 일정이 올해 안에 57건에 이를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홀로 전남 순천 고흥을 방문해 호남 민심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마치 자신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국빈 순방에는 동참했지만 김건희 씨는 연말까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이 반대로 김건희 씨에 대한 주목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요구가 있었는데요. 또 연말 국회는 전국 최대 뇌관이 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달라진 김건희 씨의 행보는 김 씨의 노출이 여론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도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내세운 특검법과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자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이게 무관할까요? 선택적 나대기, 이제와 잊혀지고 싶은 욕망이 터진 걸까요? 범죄자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지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이번만큼은 입 벌고 대통령이 아님을 본인 스스로가 증명하길 바라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8.8, 국민의힘 지지율이 38.1%를 기록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은 34.3%로 못 미쳤다라는 점,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동훈의 폭발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도층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전체 평균 지지율이 34.3%였어요. 그러면 20대에서의 지지율이 몇 %였느냐? 29.7%였습니다. 30대로 넓히면 29.1%였습니다. 평균에 못 미칩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이. 그 다음에 중도 32.0% 나왔습니다. 역시 평균에 못 미칩니다. 무당층을 보면 17.1%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자,
여성을 한번 봤어요. 36.6%로 전체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거지만 근소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동훈 장관의 파괴력, 폭발력과 관련해서 뭐 중도, 젊은층, 여성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조사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근거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동훈은 인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띄워주고 포장을 해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20대, 특히 여성 지지세가 높다는 말은 모두가 다 개구라였습니다. 사실 폭발력이 있다는 한동훈의 폭발력은 없었던 거죠.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김건희 씨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인데요.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이빨이 모조리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궁여지책으로 당내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느닷없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별의별 꼼수가 다 동원되기 시작한 겁니다.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지금까지 50억 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는데요. 내년에도 9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무실과 인력 유지를 위한 예산인데요. 유명무실한 조직에 매년 피 같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국힘당 일각에선 김건희 씨와 관련한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꺼내든 카드가 특별감찰관 제도인 거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등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업무인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지난 7월 리투아니아 순방에서의 쇼핑 논란과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러한 요구의 배경입니다. 또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일 뿐인데요.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앞둔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도 대통령실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 수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김건희 특검 전국을 돌파하려는 꼼수들인데요. 다양한 대책들이 국힘당과 여권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김건희 씨의 제2의 눈물의 개사과, 이후 관절을 나와 사조로 돌아가는 김건희 귀양쇼, 이어지는 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라는 윤석열의 노무현 대통령 코스프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넘쳐나는데요. 여기에 감찰관 제도의 부활, 김건희 씨 일정을 관리할 제2부속실 신설까지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건희 특검을 뭉개려는 시도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죠.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동정유발 전략이 전부일 텐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할 거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이 모든 움직임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대통령실과 한동훈의 콜라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이미 다 그려본 시나리오, 좀 더 감동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군부처럼 정치검찰이 정부조직 독차지에 이어 여당까지 장악했다. 한동훈이 서야 할 곳은 비대위가 아닌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정이다. 국회를 가장 무시하던 인사를 추대한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치검찰을 통한 민주사회 통제 우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치검찰 직할체제를 선언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만든 윤석열 정권은 집권여당을 정치검찰을 수하로 만들어 삼권 분립과 의회주의를 포기했다. 신군부가 하나의 회원과 12.12 군사반란을 비호한 일부 장성들로 군은 물론 정부 요직에 이어 여당까지 장악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 집단을 앞세워 검찰과 정부의 요직을 독차지하더니 결국 여당까지 접수했다. 정치검찰은 이미 우리 사회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요직은 물론 각 부처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금감원, 방통위든 정부 전반을 장악했다. 이제는 집권 여당을 넘어 입법부까지 장악하려 나섰다.